엄마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늘 생활의 지혜,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또 좋은 정보를 알려주려고 늘 노력하는 KTN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늘 특별한 분을 모시지만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분 모셨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의 대외 협력 부장 제임스 후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도 제가 이 말 너무 어렵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근데 거기다 대외진흥협회라고 붙이니까 혀가 꼬일 뻔했어요. 네. 하여튼 제임스 부장님. 네. 일단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정의진흥협회는 이제 전국에 있는 어필리에이션 단체로서 비영리 단체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력 신장, 센서스 관련 도움, 이민법, 그리고 정책 관련돼서 이제 이민자들과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동등하게 사회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거나 몰라서 불평등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아주는 곳.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부터 실시되는 센서스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시고 있어요. 네. 근데 센서스가 무엇인지는 이미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센서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센서스는 10년마다 인구조사 통계를 통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집계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 통계 조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10년 동안 6,750억에 관련되는 달러, 네. 그죠? 달러에 되는 모든 금액들이 10년 동안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주, 그리고 카운티, 그리고 지역 레벨에서 학교, 소방서, 그다음에 도로 등등 모든 것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집계되고, 또 한 가지는 지역구 선거에 관련돼서 하원수를 이제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집계를 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비영리 단체, 그리고 지역 사회에 다시 돌려주고 어떻게 사용될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집계입니다.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세우는데 인구수를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생에 직접적인 관련,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소방서, 경찰서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소방서 정책을 세우는데 센서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구 데이터를 통해서 네.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어떤 지역에 몇 명이 사는지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든지 도시든지 시티 플래닝을 할 때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네. 모든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인구수가 줄으면은 그만큼 더 펀딩이 들어가고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인구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에 더 도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주랑 정부에서 센서스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많다 이런데, 지금 이제 그런 소방서 얘기 사실 잠깐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는데 당황하셔서 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죠. 이 동네에 사람이 2,000명밖에 없으니까 옆 동네에서 소방서가 와도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는 소방서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해놨는데, 그런데 그 동네가 사실 사는 인구가 5,000명이었던 그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소방서가 있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옆 동네 소방서가 이쪽으로 출동하게 하면은 이거는 피해가 말도 못해지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 소방서까지도 문제가 되고, 네. 학교는 우리한테 너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학교들이 컨테이너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컨테이너 수업 해보셨어요? 네, 저 중학교 때도 저희가 거진 처음으로 컨테이너들 수업을 들어오는 케이스였어요. 어느 중학교였어요? 저 테일러 로드 미들 스쿨 나왔거든요.
어땠어요? 학생으로서 컨테이너 수업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건물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네. 외부에 나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소외받는 느낌도 있고 오. 이게 학교에 지원이 없어서 우리는 이쪽에 있나라는 생각도 들게 아. 이게 뭐 다른 시골이나 이런 데도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존스크릭에서 있었던 일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냉난방 이런 문제도 좀 발생하나요? 뭐 어렸을 때 기억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네. 좀 더 추웠던 것 같은 기억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기 실제적인 피해자가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센서스를 할 때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카운트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룸메이트라든지 네. 자기 자녀라든지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를 카운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센서스에 인구 카운트에 꼭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3살, 4살 될 때까지 이곳에 살 거다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5년 후에 얘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거다. 근데 임신한 아줌마들이 알고 보니까 10,000명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해에 10,000명의 애들이 학교를 간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계산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뭐 나아가서 이제 비즈니스들도 보는 게 네. 결국은 비즈니스들이 이곳으로 들어올지 안 할지는 결국 센서스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전망의 미래가 어떤지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센서스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스몰 비즈니스든 큰 비즈니스든 다 센서스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좀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뭐 우리 동네 도로가 어떻게 되나 학교가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센서스에 잘 참여함으로써 도움 받는 게 또 있나요? 아무래도 한인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그 교육 이런 거 외에도 네.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같은 경우도 정부 지원금이 센서스 데이터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인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사회, 지역 커뮤니티에도 네. 이제 센서스 데이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에 있는 non-profit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도 이런 지원금들이 센서스 데이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그거를 이제 뭐 주마다 뭐 지역마다 틀리긴 하지만 네. 보편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진흥협회에서 유난히 센서스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안들이 그리고 네. 특히 한인들도 마찬가지로 네. hard to count community라고 네. 지정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어적 장벽이라든지 네. 거주하는 곳들이 이제 메트로 아틀란타 외에는 이제 카운트하기 어려운 지역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잘 되지 않는 부류에 속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 언어적인 장벽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또 한국어로 또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네. 이분들이 꼭 카운트되고 이런 네.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도움들을 받을 수 있게 어.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예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화면을 꼭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산호세 지역이 2010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 보고. 네,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케이스여서 2010년도에 네. 같은 경우는 산호세,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호세 같은 네. 경우는 한 7만 명 정도 거주인들이 센서스를 동참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추후에 데이터를 계속 봤더니 1년에 한 $20 million 계속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2천만 불이요? 네. 10년 동안이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10배로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명 중 7명이 안에서 이만큼의 큰 금액이 손해를 봤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조지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센서스 2010년도에 네. 많은 분들이 잘 참여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하원 의원 수가 2개가 늘었었거든요. 이게 하원 의원석까지도 이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센서스가? 네, 센서스 통해서 인구를 따져서 네. 이제 하원 의석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지아가 2개를 갖고 온 만큼 다른 주들이 의석 수를 줄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네. 인구수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있는데, 이제 센서스 조사한 거를 보니까 조지아에 중국 분들이 한국 분들보다 더 많이 산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정부에 관계되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신청하거나 이럴 때에 중국 분들의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쪽에 치우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눈에 띄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눈에 많이 뜨이는데 숫자상으로 나타냈을 때는 중국 분들이 훨씬 많이 이 센서스에 참여를 하셨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많으신지,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 중국말로 뭐를 한다라던가 그 커뮤니티에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라던가에 훨씬 치우치게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네, 결국은 이게 센서스 데이터를 뭐 정부라든지 비즈니스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센서스 데이터를 보면은 조지아에 가장 많은 아시안인들 이제 통계로 나눠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이제 인디언들, 네, 네.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한국으로 나와요. 네, 네. 이제 그 이후에 뭐 American Community Survey든 뭐 다른 서베이를 통해서 보면은 한인이 네. 더 많다라고 그쵸. 나오기도 하지만 네. 이제 2010년도 센서스를 봤을 때는 중국인들이 더 많다고 나와 네. 있거든요. 2010년 센서스에 저희 한국 사람이 몇 명 정도 카운트 됐는지 아세요? 7만 명이 조금 안 되게 카운트 됐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할 때 12만, 15만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증거로 보여주는 방법이 센서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귀네 카운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집중을 해서 항상 매년 말씀을 드리는 게 인구수에서 이제 10%, 그다음에 10,000명 이상이 유권자가 되시면은 이제 네. 한국어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은 누누이 드리고 참여를 유도를 하고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센서스의 그런 데이터가 확실하게 보여야지 맞아. 정부에서도 그런 한국 용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센서스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네.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자, 모아모아톡 전반부 전체를 센서스를 왜 해야 되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센서스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는 잠시 쉬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아시아 정의진흥협회. 네, 맞습니다. 정의진흥협회 제임스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실행되는 센서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반부에 계속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제 화면 보면서 실질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10년에 조지아가 그래도 센서스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떤 종류의 연방 보조금을 받았나에 대한 도표예요. 그죠? 네. 이게 뭐 웬만하면 빌리언이에요. 웬만하면. 아무래도 메디케이드나 뭐 메디케어 같은 건강 보조에 관련된 네. 것들이 워낙 지출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도로,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 그리고 뭐 하우징, 네. 뭐 집들 관련돼서, 그리고 헤드스타트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돼서 이제 그 지원금들,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저소득층들을 위한 네, 네. 도움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나눠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센서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센서스에서 우리가 인구가 이만큼이 더 늘었다, 한인 인구가 이만큼이 더 늘었다라고 표시를 하면은 저 빌리언이 지금 뭐 4빌리언이 40빌리언, 뭐 이거 좀 과장됐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보조금이 나한테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막히는 고속도로가 넓어지고 그쵸. 그런 게 다 이 돈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을 개인이 받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센서스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빨리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제일 간단한 거는 이제 3월 중순부터 네. 우편함을 잘 보셔야지 돼요. 우편함에 보시면은 이제 센서스국에서 세대별 고유 아이디를 보낼 거예요. 네, 이 네.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네. 그리고 전화로 할 때 그거에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아이디 그 번호를 넣어야지만 저희 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지수당 한 아이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받고 그 외에 이제
내가 사는 곳이 정말 외지다. 네. 그런 곳에서는 이제 인쇄물로 할 수 있는 양식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번 센서스 같은 경우는 많이 인터넷과 전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이디를 잘 보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3월 초부터 4월에는 이제 네. 센서스국에서 참여 권장 우편들이 올 거예요. 이제 이 아이디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4월 1일은 이제 네. 지정한 센서스의 날이에요. 정확하게 이때 시작한다기보다는 이날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쵸.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다 하십시오 하고 이제 이때서부터 4월 말까지 또 양식들이라든지 우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5월달 네. 그리고 7월달까지는 이제 이때 계속적으로 답을 안 하신다 아니면은 답을 하셨는데 뭐 한두 개만 하시고 다 빈칸으로 뭐 실수를 하셨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호구 방문을 해서 센서스국에서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4월 1일 날 전국에 있는 가구수들이 다 한다 이러면 이 컴퓨터가 멈춰버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인터넷은 정말 네. 하기 쉬운 방법, 온라인으로 하는 네. 거는 쉽기 때문에 네. 이제 3월에 아이디를 받으신 후에 네. 가족분들이랑 다 함께 모여서 미리 할 수 있어요? 그쵸, 미리 하실 수 아이디만 있어요. 나오면 네, 네. 그러니까 4월 1일 날 하루에 완전히 끝내겠다가 아니라 일단 나한테 아이디가 딜리버리 된 날, 나한테 도착한 날은 무조건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저 깜짝 놀랐어요. 4월 1일 날 전국의 그 세대수들이 다 온라인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했는데, 네. 그렇진 않고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온라인이나 이제 전화로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전화나 온라인은 한국어로도 지원이 돼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인쇄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요청을 해서 받으실 수는 있는데 영어랑 스페인어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거에 뭐 문제가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기관에서 뭐 직접적으로 나가서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체들이라든지 교회에 네. 직접 가서 저희들이 네.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방문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모여 있는데 언제부터 방문하실 예정이세요? 저희는 이제 4월 달부터 저희들이 네. 직접적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그 이전서부터도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은 네. 오히려 뭐 교회라든지 네. 뭐 직접 가정 방문이라도 만약 정말 진짜요?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셔서 어디 사람 많은 곳에 가기 힘들거나 하시는데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시다 이러면 직접 가신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럼 만약에 컴퓨터가 없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로 하실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전화로 하는 것도 한국어로 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정된 번호로 전화상으로 답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교회 같은 데서 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하나요? 뭔가 방법이. 저희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한인들 컴플리트 커뮤니티 분들과 협력을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아이패드라든지 컴퓨터들을 직접 가지고 가서 거기에 오셨을 때 그 네. 고유 아이디만 가지고 오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시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도대체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받길래 아이패드까지 들고 다니면서 이런 조사를 하느냐, 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뭐 돈 정말 많이 받겠다 이러거든요. 올해 센서스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없어요. 저희 같은 단체에는. 2010년도에는 좀 있긴 했는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런 보조금들이라든지 지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은 단체들이 이제 한인 커뮤니티랑 협력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드리고 직접 나가서 이런 센터라든지 아니면 단체들이랑 협력을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렇게 카운트가 안 될 경우에 오히려 불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럴 때 더 한인들이 많다. 한인들이 네. 여기 거주하고 살고 있다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 네. 같은 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보수로 이 일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게 연방에서 뭔가 이제 이 보수를 받고 저렇게까지 하겠지 하는데 지금 무보수로 엄청난 또 플라이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만들고 직접 찾아다니고 뭐 아이패드를 어떻게든 마련해서 그 자리에서 해드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래도 참석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하셔야죠. 꼭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센서스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을 때도 약간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신분의 문제라던가 뭐 밝히고 싶지 않다 이러는데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요. 네, 절대 걱정하셔야 되는 게 이제 양식에서 절대로 이민이라든지 뭐 비자라든지 뭐 시민권 상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를 물어보지 않고요. 뭐 소셜 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절대로 묻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인구조사 모든 통계라든지 답한 거는 비밀 보장이 되고 네. 만약에 이걸 어기시에 그 직원에 대해서 2년 뭐 감옥에 가고 그 외에 뭐 휴지 파인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10년 동안 10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다음 데이터를 쓰는 거에만 센서스국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누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만약에 하숙생이 있다. 또 뭐 물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카운트 해야 된다는 정도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모든 사람, 한 번지수에 사는 모든 사람을 카운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몇 명 뭐 이 정도 하고 뭐 주소 이 정도일 거지. 그리고 참 꼭 한국인이라고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결국 이거에서 물어보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네. 한 가정에 거주하는 총 인원수, 뭐 주택 소유라든지 임대 여부, 네. 뭐 전화번호, 뭐 개인 뭐 이름, 나이, 생일, 그다음에 한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 히스패닉이냐 아니냐 요 질문만 딱 네. 하기 때문에 네.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답이 하실 것도 없고 그것만 딱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발생하는 게 내가 한인이라고 썼는데 히스패닉이냐 아니냐를 왜 물어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코리안이라고 썼는데 질문 항목 중에서 당신은 히스패닉입니까? 아닙니까? 라니까 안 하는 거야, 답을. 왜냐면 위에 한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라고 하라고, 그죠? 네, 네. 네. 결국 이거는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추업하기 위한 거고 네. 말씀드린 대로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모든 것을 하는 게 권장되어 있고 그게 헌법에 되어 있는 우리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기회를 틈타서 사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소셜 넘버를 물어보지 않는다에 꼭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 전화로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전화도 내가 거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소셜 넘버는 절대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 크레딧 카드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절대 그거 다 사기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얼른 끊으세요. 그래서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 네. 또한 뭐 주의할 게 있을까요? 만약에 집으로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시는데 센서스국 명찰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꼭 센서스를 테이커라는 거를 미리 확인을 하시고 이제 문을 열어주고. 그 외에는 이제 만약에 가정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미리 온라인과 네. 전화를 통해서 하시면은 네. 방문 올 일이 없습니다. 네. 사실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서 하라 그러는 거에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의진흥협회에서는 직접 방문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교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르신들 많이 모이시는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도와드리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나 안 해도 돼? 그러면 내년에 메디케이드 깎일 수도 있고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돈 더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 주머니 돈하고 관계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KTN 방송국에서도 이 센서스가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독려하는 방송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왜냐?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한인들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우리 이만큼 있으니까 너네 정부 우리한테 까불지 마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거에 참여하고 센서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의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젊은 우리 제임스 우 부장님 같은 사람들이 이게 보수도 받지 않고 발벗고 나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도와주느라고 이거 해줄게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줄 때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네, 아닙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반년 동안 열심히 화이팅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0년 센서스에 꼭 참여하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까지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